언론이 김어준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에서 정준희 교수와 함께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말하고도 편집됐던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김어준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당사자를 바로 불러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대중에게, 이 독자에게, 언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유튜브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이 그 아침마다 20만 명씩 막 보시잖아요. 꽤 오랫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가 손석희, 2위가 김어준 씨였던 게 지금 벌써 꽤 됐어요. 어제도 그 편집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레거시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는 언론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죠. 예, 교수님 그 원인이 뭐예요? 왜냐하면 현상이 이미 어느 방송을 매일 20만 명씩 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신뢰도 있는 언론인 2위다 뭐 매주다 계속해서 여론조사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제가 공중파에 그분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언론사 출신이 아니라는 건. 그리고 기성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기자 출신이 아니다. 기자고시 그렇죠. 치지 않았다. 네. 심지어는 뭐 손석희 사장조차도 기자가 아니라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한동안 인정받았지 못했었잖아요. 기자가 아니고 아나운서라고. 네. 일단 첫 번째 기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었었다. 기존 언론사 소속이 아니었다. 평생 가요 이게. 거기도 진골 선골이 있습니까? 있죠. 팬 기자가 진골이에요. 예. 아 그래요. 취재를 다 돌고 펜으로 뭔가를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는 그랬대요. 어디 기자회견장 같은 데서 카메라맨이 왔다 갔다 하면 네. 뒤에 신문사 기자들이 볼펜 들고 앉아가지고 네. 허이! 비켜! 어디? 카메라가 그렇죠. 이랬대. 그때는 영상 매체조차도 네. 사실은 기자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유를 대는 게 이제 편파성과 음모론 네. 이런 거거든요. 이 책에도 보면은 거의 뭐 네. 점쟁이 취급을 당한다 뭐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리고 저널리즘 규범하고 안 맞다라는 건데 뭐 그 부분은 그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 저널리즘 규범하고 일부 다른 면도 있고 편파적이거나 또는 뭐 음모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똑같이 근데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들은 안 했냐고. 당신들은 편파적이지 않았고 당신들은 음모론을 편 적이 없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심했던 적도 많지 않냐고. 왜 기성의 언론사가 펴는 거는 저널리즘 규범의 일부고 또는 약간 잘못됐을 뿐인 거고 비슷한 행동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아닌 거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고급스러운 단어와 편집을 쓰느냐 아니면 날것의 대중언어로 얘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저는 그냥 시청자로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종편을 보시면 그런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제가 종편을 생각을 못했네요. 그나마 지상파는 그런 거라도 뉴스공장보다 더 형편없어 예. 보면. 오히려 뉴스공장은요. 제가 뭐 이거를 이렇게 뭐 편애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TBS에서 이미 진행이 됐던 지상파의 그렇죠.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형식에 맞아요. 맞춰서 만들었고 네. 이걸 유튜브로 옮겨왔을 뿐이에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TBS 때도 물론 편향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떤 규제를 받고 이랬던 데들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뉴스공장은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기보다는 지상파 저널리즘과 유튜브 저널리즘의 접목의 형태예요. 네. 그렇게 보십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성 저널리즘에 약간 더 가까운 면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하셨던 여러 TV들 있잖아요. 폄하하고 싶건 칭송하고 싶건 그게 더 훨씬 더 이제 어떤 일상적인 형태에 훨씬 더 가깝죠. 퀄리티가 게임이 안 돼요. 뉴스공장이랑 극우 유튜버들하고는. 예를 들면 네그알 같이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은 거 보세요. 이거는 공영방송을 유튜브에 심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오히려. 예. 거기서 어떤 선정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거기서 심층성을 오히려 경쟁을 하면 그게 낫죠. 다만 취재가 직접 취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심층 취재를 통해서 보완하는 취재를 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낫거든요. 이걸 보고도 여전히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책에 3장에도 썼는데 총선 개표 방송을 제가 MBC에서 했잖아요. 네. 제가 KBS에서 했을 때는 KBS가 압도적 1등이었고요. 제가 MBC에 했을 때는 MBC가 압도적으로 1등했어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MBC의 반밖에 안 나왔어요. KBS 가. 하시기만 하면 1등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1등 하는 데를 제가 잘 찾아다니는 거죠. 예. 예, 그때 보면 MBC가 개표 방송 시간 내내 압도적 1등을 했고 유튜브 접속자 수도 거의 3배 이상 많았습니다. KBS에. 근데 그때 MBC 개표 방송의 실시간 접속자 수가 최고 많았을 때가 18만에 못 미쳤거든요. 그 중요한 이벤트인데. 근데 뉴스공장이 그때는 22만, 23만 갈 때입니다. 아침에 그 라이브 접속자 수가.
그러니까 하루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데 2시간짜리 방송이 하루 재생 숫자가 100만 단위로 헤아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정준희 교수한테 배워서 이번에도 써먹었는데 저널리즘은 뭐냐?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그럼 이게 뉴스예요라고 말을 해주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많이 알게 되고 받아들이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김어준 씨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거를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 거잖아. 딴지도 방송국이거든. 딴지 방송국. 거기도 그룹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과 같은 경로를 거쳐서 오지 않았고 자기들과는 다른 어떤 사실 선택의 기준을 적용하고 자기들과 다른 해석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불가촉 천민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이런 위선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얘기를 제가 녹화할 때 다 했는데 논박할 수 있는 뭐가 아니잖아요. 이게 팩트니까. 방송에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